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저는 동성애자로서의 어떤 핍박과 또 혐오 발언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탈동성애한 이후로 탈동성애했다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 전혀 동성애자로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탈동성애 인권센터 홀리라이프 대표 이현아 목사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74살인데 이런 문제로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애석하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44살이 되도록 청소년서부터 동성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살의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시고 작고하신 이후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 투쟁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하나의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즐기며 내 인생을 살아왔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어떤 그런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투쟁과 투쟁과를 통해서 결국 43살에서는 탈동성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9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태원에서 열애라는 트랜스젠더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라브라브라는 게이 호스트 클럽, 또 종로에도 클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0여 명의 동성애자들,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들 중에 트랜스젠더급 아이들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길거리에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과 함께 이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저희가 그 유흥업소라는 그 허가가 없기 때문에 무허가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벌금을 받고는 했지만 내가 트랜스젠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한 번도 어떤 제재나 핍박이나 이런 고통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오면서 발제문을 여러 가지 법의 정신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제문을 참조해 주시고 내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것을 논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종걸 교회 대표께서 발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인사는 전환치료를 명목으로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인권단체의 인사로 분류되어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건 저를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또 2015년 성소수자 전환치료 관련 행사가 국가위원회와 국회 장소의 대관에 개최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5년에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반동성애 운동이 아니라 탈동성애자들에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가 포럼을 가졌는데 그 친동성애 단체에서 이것을 좀 왜곡하고 그 내용을 제가 그 영문으로 된 유엔에 고발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정말 혐오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고발이 돼서 국가기관은 이런 것을, 이런 행사를 빌려주면 안 된다, 대관하면 안 된다는 그런 공문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다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찬반 토론회가 분명하죠.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21쪽에 촛불 집회에 대한 내용과 함께 지금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저희 사회에서 어떤 것이 평등하지 못했던 것인가 나는 반문하고 싶고요. 과연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돼서 촛불 집회를 운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촛불 집회에 선동한 그 그룹들이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차별금지법과 관계된 것인가 이런 내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전두환 그 정치 때, 그 유신 정권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청춘의 시대를 살면서 명동에서 또 서울연극학교를 졸업하고 드라마센터에서 또 연극을 하면서 거의 그 여자와 비슷한 그런 트랜스젠더 생활을 하면서도 길거리에서 뭐 돌을 맞은 일도 없고 손가락질을 받은 일도 없고 또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74살인데 지금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여 명의 그 동성애자들을 정말 직업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애들을 노래와 춤을 가리켜서 클럽에서 일하게 하고 부산, 대구, 대도시마다 그 체인점을 차리고 동경과 일본에까지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클럽을 운영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저는 동성애자로서의 어떤 핍박과 또 혐오 발언을 당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탈동성애한 이후로 동성애자들로부터 내가 어떤 집회를 나가고 또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신문지상에서 나에 대한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전화를 2-3번을 바꿔야 될 정도로 정말 이상한 문자와 함께 협박 전화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탈동성애 했다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 전혀 동성애자로 살아오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발의를 이상민 의원과 함께 발의를 했는데 원래 제가 토론의 발제를 위한 이상민 의원들의 한 것을 나중에 원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 원고를 조금 더 수정해야 되기 위해서 수정을 했는데 2페이지 정도가 지금 원고에는 지금 들어있지 않네요. 이건 내가 처음에 보낸 원고인데요. 이상민 의원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이자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이 10조와 11조 또 우리 34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내용을 전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법이 부족함 없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이 법이 보편성과 함께 적용이 잘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시민단체가 서로 감시하고 또 법 집행부에서는 정말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더 보완하고 해야 되지.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평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2조 항에다가 이런 걸 넣습니다. 종교사상, 정치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성의 문제를 성추행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성범죄도 아닌 성에 대한 지향은 자기 개인의 지향이죠. 취향이죠.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동성애자로 살고 싶다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의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타고난 것이고 그렇다면 저도 만약에 이것이 동성애자로 타고난 거라면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아마 저도 저쪽 찬성편에 서서 이거는 타고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된다. 저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 제가 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어쩌면 1호가 될 거고요. 지금 전 세계 43개국에서 탈동성애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2015년, 16년도에 대만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줌을 통해서 계속 탈동성애 운동에 대한 그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혹시 이제 왜 제가 이걸 반대하냐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저는 탈동성애 인권 운동자로서 활동할 수도 없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제가 한 12년 동안 상담한 애들이 2,000명이 되는데요. 그들은 동성애자로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떤 어머니는 내가 이혼아 목사님 어머니처럼 자살하면 내 아들이 해결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그 탄식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 애들은 하나같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애를 쓰고 나는 그 애들에게 어떤 전환치료, 이 전환치료는요, 의학적으로나 어떤 심리학적으로 그 잘못 만들어가는 그런 뭐 화학적 요법을 쓴다든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종교적, 기독교적 상담법인데 이것을 전환치료라는 것으로 묶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을 만약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으면 탈동성애를 원하는 자들을 상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조항을 넣어주기 전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벌받잖아요. 성소수자라고 그랬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은 이들보다 더 소수자 아니겠습니까? 제 할 말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